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얘기는 요거 돌인데요. 이 돌을 맞추실 수 있을까? 계속 맞추시는 우리 선생님 네. 맞출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맞추면 너무 대단한 건데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오. 누구세요? 이분은 문화재 관리청에서 오신 분이야. 진흥왕 수습 이걸 어떻게 맞추나요? 와. 그러면 이 산의 이름은? 이 산의 이름은? 진흥왕 수습가 있는 산은? 서울 북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죠? 서울 북쪽. 서울 북쪽. 그렇지, 북한산. 신라 임금님이지만 아. 경상도 아닙니다. 자, 네. 서울에 있어요? 북한산의 진흥왕 수습입니다. 이 진흥왕 수습에 얽힌 얘기 좀 우리 정치현 교수님 좀 얘기해 주시죠. 신라 왕이 왜 이까지 아니 일단 이상하게 뭐가 그렇게 순수한 건지 순수빈지 뭐가 얼마큼 순수한 거야 이 비는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왜 순수하죠? 순수게 이제 한자 말인데요. 한자구나. 그러니까 순수라는 게 이제 그 지방을 이렇게 순찰한다, 순회한다 이런 의미. 임금님이 순회하셨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자기 영토를 순회하고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 예. 순수비입니다. 그래서 그 진흥왕이 이제 신라 시대 때 임금인데 당시에 이제 그 이 한강 유역을 신라가 처음으로 이제 차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강이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죠. 그래서 한반도 유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이제 이 한반도 전체를 그렇죠. 그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이 한강 유역을 놓고 다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게 신라인데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 한강 유역 일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 북한산 순수비예요. 그래서 순수비라는 게 지금 한국에 세 군데 남아 있는데, 네 군데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곳은 북한 지금 지역에 함경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강 유역에는 북한산 순수비가 있죠. 야 신라가 함정도까지 올라갔군요. 예. 야 대단하네. 옛날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우신 기억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 그려놓고 다음 중 지도 순서가 맞는 것은. 그러니까 고구려는 장수왕 때 차지하잖아요. 백제는 근초고왕 때 차지하고 그 다음 또 진흥왕에서 순서를 잘 맞추기 맨날 틀렸던 기억 나는 것 같은데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려 그거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 지금 요거 순수배가 세워져 있는 봉우리가 네. 특별한 봉우리 이름이 있다면서요? 저게 이제 북한산에 여러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뭐 백운대도 있고 인수봉도 있고 한데 이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봉우리는 비봉이라 그럽니다. 비봉. 그러니까 비가 세워져 있어서 비봉이라는 이제 지명이 붙은 너무 거고요. 간단한데? 비봉은 어디쯤 있나 하면은 북한산 줄기에서 제일 남서쪽쯤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왜 거기 있나 하면은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 이 한강 일대가 제일 잘 보여요. 북한산에서. 그래서 아마 그 위치에다가 그 저 비석을 세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저기 가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사진에도 나오시지만 그 주위가 암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 담력이 있지 않고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이거는 71년에 찍은 사진이고 나중에 이제 나중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무슨 목욕한 것 같은데 순수해졌습니다. 우리 친구가 네. 이 사진 찍었는데 이걸 이거 찍으러 올라갈 때 막 그 목숨을 걸었군요.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 근데 비석이 그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우리가 안 하고 꼭 위험한 거 친구들 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위험해서 위험한 거. 야, 근데 진짜 깨끗하게 이게 누가 와서 깨끗이 닦았나요? 예, 근데 저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지금 있는 비석은 가짜예요. 가짜. 모조품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똑같이 가짜라기보다는 생겼는데? 이제 이미테이션인데요. 그 왜냐하면은 진흥왕 순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보물이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기에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 비봉에서 있는 저 비석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비석이지? 멀리서만 바라보고 저기 올라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북한산에 놀러 갔다가 저 비석이 있으니까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1812년인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글씨를 잘 이렇게 판독을 해보니까 그분이 또 이 금성문의 대가거든요. 옛날 비석 읽고 이런 게 대가여서 읽어보니까 이게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 올라갔어요. 그분이 두 번 올라가고
그 비석 옆면에다가 자기가 그 올라와서 이걸 확인했다는 거를 새겼어요 또. 오늘 문화재 훼손이네. 치면은 문화재에다 낙서. 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 유명해 그때부터 이제 알려졌고 그 이제 훼손이 심했고 또 특히 6.25 전쟁 때 저기가 이제 그 아래가 내려다 보이니까 저거를 둘러싸고 뭐 전투가 있었나 봐. 그래서 총알 자국도 막 비석에 있고 그러니까 훼손이 심하니까 72년에 저 비석을 옮겨가지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옮겨놓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저 이미테이션을 새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전 과거 사진이 의미가 있는 게요.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71년에 조선모 선생님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딱 찍고 북한산 순수비는 그 다음에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네. 근데 정 교수님 궁금한 게 저 높은 비봉에 그럼 저 비석을 만들어서 끌고 올라왔나요?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세웠겠죠. 거기서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뭐 아래서부터 끌고 오지는 않았을 거고 주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석공들이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멀리 보이는 곳이 왼쪽 71년 전에 허허벌판인데 지금은 전부 아파트예요. 이런 것도 참 상점벽해 같습니다. 저기가 어딘가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서울 그 서남쪽 그러니까 뭐 지금 은평구 뭐 그쪽하고 멀리는 이제 뭐 그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일 것 같은데 그 71년 사진에는 다 논밭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죠. 예. 뭐 여기 동두천 뭐 양주 이런 데도 다 지금 다 아파트가 그렇죠. 맞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예, 야, 이 추사 김정희가 알아냈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것도 참 특이한 건데, 하여튼 이거 모조품을 만들면서 이름 새긴 것까지 그대로 모조하진 않았죠?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대로. 야, 참 재밌습니다. 예, 북한산 순수한 비석이 아니고 그냥 순수했던 순수한 진비 한번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화문이라고 보이시죠? 홍화문. 여기가 이제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되어 있는 당시에는 창경원이라고 되고요. 그때는 이게 꼭 봄이 되면 창경원이 벚꽃놀이를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벚꽃놀이 가보신 기억도 나시고 혹시 거기서 데이트했던 기억도 혹시 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갔던 기억도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창경원 벚꽃놀이. 이 벚꽃놀이가 아무래도 일제 감정시 때 시작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송도해수욕장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갔었다는데 창경원 벚꽃놀이를 갔었다는데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창경원이 예전에 뭐 창경궁 해가지고 조선의 왕이 살았는데 일제가 조선을 이제 침략하면서 정복하면서 창경원으로 이제 동물원도 만들고 식물원도 만들어가지고 조선의 왕은 이제 왕에서 이제 동물 원장 정도 되는 에버랜드 그냥 원장님 정도로 격화되시면서 일제가 이제 여기다가 벚꽃을 많이 심었대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뭐 4월, 5월 되면은 뭐 별로 놀러 갈 데도 없고 그런 시절에 창경원 벚꽃놀이를 많이 갔는데 특히 밤에 보는 벚꽃은 또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해가지고 밤벚꽃놀이를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에 보시면은 소위 말해 진짜 인파거든요. 사람이 막 그냥 파도처럼 졸실졸실 하는데 뭐 이때 이제 뭐 미아 사고도 많이 나고요. 뭐 이제 창경원 밤벚꽃놀이에 연인들이 이제 아까 뭐 저기 경회루가 그 연 회장인 것처럼 여기는 연 애장이었다고 합니다. 밤벚꽃놀이 장소가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벚꽃이 오래 안 펴 있잖아요. 보통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그 일주일 그때 그 벚꽃을 보려고 다 몰려든 거일 테니까. 여기가 지금 옛날 이제 궁전이었다가 네. 동물원 식물원으로 바꾼 건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궁전을 이렇게 뭐 좀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여기도 일어났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저건 잘 모르겠고 아까 이제 경복궁 그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창경궁이죠. 그러니까 예. 창경궁하고 창덕궁하고 이렇게 붙어있죠. 나란히 붙어 있는데 그리고 창덕궁에 이제 후원이 비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고종 임금이 있었는데 고종 임금이 이제 헤이그 사건 이후에 이제 폐위가 되죠. 그리고 고종 임금하고 그 아들이 이제 순종인데
그 당시에는 덕수궁에 살고 있었어요. 덕수궁에 살고 있는데 폐위를 시킨 다음에 순종을 왕으로 이제 일본이 만들고 그리고 이 창덕궁으로 저 순종을 옮겨요. 옮기는데 창덕궁에 옮겨놓고 이제 그 심심하고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창경궁에 있는 그 정각 건물들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동물원, 식물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원의 그 온실은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남아 있고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동물원에 많이 창경원 구경하신 거 기억이 나실 건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10년 그 무렵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저 순종의 이제 놀이터 역할을 하다가 한 몇 년 지나서는 일반인들한테도 이 궁궐을 개방을 하는 거죠. 동물원, 식물원을 개방해서 완전히 이제 그 놀이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인들이 그 일제강점기 한국에 관광을 오면은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구경하고 감동한 데가 비원이에요. 비원 가보고 다 놀라거든요. 이런 궁전이 정원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이 창경원에서 많이 구경을 해요. 동물원도 가고 당시에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동물원에 제일 유명한 게 하마, 그다음에 그 저 홍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에도 그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그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원에는 이제 뭐 바나나 나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러 또 많이 희귀한.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이 공원을 많이 만들거든요. 공원을 뭐 많이 만드는데 일본인들 살고 하는데 거기다 뭘 하나 하면은 그 벚나무를 반드시 심어요. 벚꽃. 예, 일본 상징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그렇죠. 벚나무라서 많이 심고 그래서 이 창경원에도 그때부터 벚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죠. 그러다가 뭐 아시겠지만 일제 잔재 청산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벚나무들을 한때 또 다 잘라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창경원에는 창덕궁에는 벚나무는 창경원궁에는 볼 수가 없죠.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그래서 이 벚나무 중에 일부는 뭐 저 여의도에 옮겨 심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여의도는 또 다른 좀 역사가 있고요. 그 벚나무 여의도 벚나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여의도 운중로도 일본 지명인가요? 운중로는 일본 지명 아니고요.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 그 주변에 제방 이름을 윤중이라고 불렀어요. 윤중제. 그 윤중제에다 이제 벚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그 윤중이라는 게 일본의 그 섬에 이렇게 저 인공 제방을 보통 윤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또 이 벚나무가 일본 게 아니고 제주도가 네. 이제 저 원산지다. 그 저 왕벚나무가 그래서 또 뭐 새로 또 벚나무를 심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나무가 무슨 나무가 쓰라냐. 별 네. 죄도 없는 나무가 네, 죄도 없고 사실 원산지라는 게 사실 여기인지 저긴지 그참뭐 일단 벚꽃의 순환사 같아요. 예. 근데 예. 저는 예. 아까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보면서 우리 조선의 궁이랑 비교되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일제강점기 때 살았다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창경원도 제가 저 당시에 조선시대에 살았다면은 평민이었을 텐데 궁궐에는 들어가 볼 엄두도 안 나던 시절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조선 왕이 살던 데를 개방해서 조선 왕이 걷던 가든을 마음껏 걸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이거 뭐 평등한 세상이 왔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일본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했지만 그래 좋았겠죠. 아, 네. 뭐 지금 청와대 개방했다고 청와대 가보는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근데 드는데.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했을 것 양반, 같다. 상놈 이런 계급제가 확실하던 상놈이 일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 시간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네. 우리 저기 워낙 작가시라 상상력이 워낙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떠실까? 계급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예. 지금 모습 하나 50년 지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만둔 사람이 다 사라졌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의 또 퀴즈입니다. 왜 사람이 없을까요? 50년이 지났는데. 출입금지 시켰다? 비슷합니다. 힌트는 2021년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출입 금지가 돼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 학생들 관광이랑 네. 지방에서 이렇게 관광 버스가 못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앞이 저렇게 예. 됐습니다. 아까 정치현 교수가 일본인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궁궐 공모 중에서 실제 봤다면 비원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창덕궁 후원 비원이 최근에 개방됐어요. 원래는 하루에 몇백 명까지만 다 봤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개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비원 갈 절호의 찬스다. 저도 가보니까 메이지 신궁보다 훨씬 좋더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쿼터는 정해놨대요. 몇천 명이 정해놨는데 예, 신청을 미리 예약을 안 받는다. 그래서 몇 개월인가 몇 주인가 한대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많이 봤으니까 지방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 참 절벽이 있고 다리가 지나가고 이 뭔가 이 참 뭐 정자 같기도 한 이런 게 있는 이곳은 맞추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이거는 진주 촉성. 이분 사실 저희 친구입니다. 친구인데요. 미리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통 마술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앞에 앉혀놓고요. 이게 마술다. 근데 다 사실 한 편일 것 같아요. 절대 한 편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촉성릉다 여기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촉성릉. 촉성릉 또 어떤 또 일화가 있습니까? 농계. 예. 그 앞에 이제 그 강이 남강이고요. 남강. 예, 진주 남강. 진주 성에 있는 그 정자가 이제 저 기와집이 촉성루죠. 그래서 촉성루가 촉성. 평시에는 조선시대 때 이제 뭐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런 장소도 쓰이고 원래는 이제 기능이 저 진주성의 이제 장대 역할을 지휘소 역할을 하던 건물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기가 이제 유명한 게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큰 전투를 벌인 다음에 왜군한테 이제 함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기생들을 데리고 이제 저기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농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외장을 껴안고 난광에 빠져서 이제 자결을 하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거기 아니고요. 여기. 여기 아니 여기. 거기 사람이 지금 하나 올라가 있는 보입니까? 바위가 있는데요. 그 약간 이제 여기. 떨어져가지고 강 한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이제 바로 의암이라고 해서 농계가 이제 저 외장을 껴안고 떨어졌다는 바위입니다. 의로운 바위다. 네, 의암. 참 이름도 잘 붙여. 의암. 보니까 후가 의암인 우리 역사 인물 계시지 그렇죠. 의암. 박지원. 아닌데 연암이 그분. 연암 그죠. 박정원 죄송합니다. 연암. 미스테이크. 여기 앉으시면 의암. 제가 그렇죠. 우리 아는 게 없으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건 촉성루는 무슨 뜻입니까? 촉성루는 이제 촉이라는 게 뭐 뾰족뾰족한 이렇게 뭐 그런 바위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촉자가 상당히 어려운 한자고 바위 석자해서 요 앞에 지금 바위 벼랑에 모습을 본따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논개가 여기서부터 그 외장을 껴안고 여기까지 내려가고 아니, 여기서 그 바위 위에서 놀다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놀았구나. 여기서 논개 그 사람들이 근데 방심이네. 그거는 이제 전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렇죠. 팩트는 뭐 좀 어렵죠. 맞아요. 하긴. 실제로 그리고 이제 떴는지 뭔지. 저기 팩트에 저 전설에 보면은 그 외장을 껴안고 떨어지는데 이제 이 손이 안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지를 가락지를 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저 뒤에 다리가 하나 보이죠. 다리. 요 다리. 여기 저 진주교라는 다리인데 진주교. 저 다리도 이제 또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네요. 옛날 다리하고 좀 달라졌는데. 그러네요. 옛날 처음 다리는 저것도 일본인이 놓은 다리예요. 그러니까 왜 다리를 놓았나 하면은 그 진주가 원래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였어요. 도청 소재지였는데 부산이 커지니까 부산으로 경남도청을 옮기거든요. 옮길 때 진주 시민들이 이제 반대하고 화를 많이 내니까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 진주교 그런 걸 일본인들이 많이 했는데 공주에 큰 철교가 있어요. 공주교라고. 그것도 원래 공주의 충남도청이 있다가 대전으로 옮겨가면서 공주 시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금강에다가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근데 뭐 지하철역 정도도 아닌데 저 당시 다리가 그렇게 다리는 굉장한 컸나요? 거죠. 굉장한 거지.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 진주교를 이제 새로 좀 개축해가지고 새로 저 다리를 지금 놨는데 밑에 다리 모양이 완전 다르네요. 네, 거기 지금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다리 밑에 가락지를 좀 더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 네, 다리 교각에다가 가락지를 하나씩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계를 그 상징하는 그런 거를 이제 거의 상징물을 만들어 전설이 역사가 됐군요. 네.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제 그렇게 됐다. 이게 참 일본인의 통치 방법도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건 뭐 네. 일본뿐만 아니라 네.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요즘도 뭐 좀 많이 다리도 놔주고 그렇죠. 또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 다리는 지금보다 훨씬 대단한 거였던 것 저 같아요. 당시는 다리가 몇 개나 있었나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그것까지 알까요, 우리 지 교수님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세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진주 가시면 이 남강에 이거 등도 막 해서 유등 축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아니 유등 축제가 서울 그 한강에는 다리가 네. 일제 때 그 인도교가 있고 그다음에 기차 다니는 철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진교가 막 광진교, 일제 때 놓은 다리고 음. 그 이외에는 다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서단 세 개밖에 저 없었네요. 제2한강교, 양화대교가 저 나중에 해방 후에 생긴 거니까. 그렇죠. 양아. 예. 한강에도 다리가 3개밖에 없어요. 네. 또 그러네요. 서울을 예로 드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도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진주에 저기 하나 있는 건 그냥 지하철 하나 놔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기마이 쓴 거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일본말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모양들 잘 보세요. 이게 여행들 많이 다니시네요. 예. 이 마이산이 있는 고상은 진안입니다. 여러분들 무진장 아시죠? 무진장? 예. 무주진안 장수라고 무진장. 예. 전북의 북동부인데 뭐 산도 무진장 많고 물도 무진장 많고 좋은 사람들도 무진장 많다고. 예. 무진장에 사시는 분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거기 가면 진안에 가보면 진안 읍내에 가보면 읍내 어디를 가도 산이 보여요. 그 산의 이름이 뭐? 마이산. 딱 말의 귀처럼 생겼다고 마이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쌍봉이에요. 이렇게 하고 마이산 사진이 마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봉은 안봉, 하나는 숫봉을 해갖고 마이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산에 있는 탑사입니다. 탑사. 돌로 이렇게 탑을 쭉 만들어가고 요런 탑도 있고요. 이거 거대한 탑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미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마이산 탑사라는 게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탑사에 얽힌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85년 전북 임실 출신 이감용 처사가 입산 수도 중에 계시를 받아 1990년부터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탑을 쌓아 축지법을 써서 이하생약. 그럼 사람들이 저도 가서 봤는데 오 이래요. 근데 저는 보면서 어디서 말도 안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도 믿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느라고 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801년 이게 지금 거기는 1885년부터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1801년도에 누가 쓴 책에 시집에 이미 이 마이산에 가면 돌로 만든 탑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한 1885년에 이감용님이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85년 이상 만들어 온 오랜 세월에 걸친 사람들의 공동 작업이다. 물론 좀 더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고 있겠지만 이감용이 혼자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저 높은 곳을 어떻게 여기 마일산에 네. 뭔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의 무덤이나 뭐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또 이제 정치영 교수가 네, 정치영 교수 아십니까 마이산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갔는데 못 봤어요. 네. 좀 네.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또 새로운 또 이론이. 예. 저를 당황하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 거기 그 사람이 왜 그럼 어떤 계시를 받았냐? 항일 구국과 만국 평화를 위해서 네가 이 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좀 이 좀 한국적인 어떤 이 상상력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토리화를 되게 좋아하는 국민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걸 썼는데, 우리 행주대첩 얘기 나오잖아요. 행주대첩. 행주대첩이 왜 여성들이 모여서 행주치마로 돌을 모아갖고 그 돌을 집어던져갖고 외적을 물리쳤다는 얘기잖아요. 완전 뻥이에요. 네. 거기는 민가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갑자기 일어난 전투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들이 와서 그걸 준비하고 그런 게 전부 불가능했고요. 주로 전투 병력은 전라도에서 온 전투 병력이에요. 전라도에서 전투 병력을 끌고 와갖고 전라도에서 패퇴한 군이 이제 수도를 방어하려고 와서 그 수도 방어를 위해서 전라도 군대하고 승병을 모아서 싸웠더라고요. 권율 장군이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까? 권율 장군이 전라도 그 장군이에요. 전라도 군대를 먹었어요. 그 전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눈물겨운 사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슨 뭐 이상한 거 무슨 뭐 별 이상한 소리 다 있어요. 근거 없는 그거를 지금도 거기 다니는 영화로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어떤 그 밥할머니 있어요. 그 지금 거기 신세계에서 만든 유명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밥할머니 공원이 있어요. 밥할머니 공원. 그분이 예? 어디에요? 거기 고향의 스타필드 예. 그 옆에 밥할머니 공원이 있어요. 밥할머니 공원 가서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밥할머니가 북한산 근처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일본이 거기서 군대가 온다는 거 알고 밥을 지은 쌀뜨물을, 쌀뜨물가 그 비슷한 색깔의 석회를 거기에 하천에 뿌려갖고 그 석회를 뿌린 다음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거에 조선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이만큼 많이 밥을 해 먹어서 밥에 쌀뜨물이 이만큼만 흘러나간다. 그래서 왜군이 이제 조선 군대가 많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 강물에 흘러나간 그 석회물을 일본인들 먹고 배탈이 나갖고 전쟁이 졌다. 이게 써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블로그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읽고 그 블로그가 막 그 얘기를 또 이어서 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가 옆으로 완전히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제가 가서 한번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이산 탑사인데 지금 모습도 이렇습니다. 별로 차이는 없는데 요 긴 건물이 짧은 건물로 좀 바뀌었죠. 여기에 이제 새로 지어서 건물이 바뀌었고, 그 옆에 작은 건물이 있죠. 요 작은 건물이 뭘 만들었냐면 있는 산신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산신전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짠. 이게 산신전입니다. 요 분이 산신이고요. 요 분이 이감룡입니다. 이감룡이 산신보다 3배 커요. 이 전의 이름이 산신전이라니까요. 근데 산신보다 감룡님이 더 커요. 쉽게 말하면 감룡님이 3배나 원력이 강하신 신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탑사를 통해서 이감룡이 신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지법을 써서 이번한 탑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데 가서 이제 보통 뭘 빌지 않습니까? 누구는 병이 나아라, 누가 무슨 대학 합격해라, 뭐 이렇게 빌 때 뭔가 빌만한 어떤 비빌 언덕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원력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거를 이감룡 처상에 빗대어서 자신의 복을 빌었던 것이 이런 식의 신화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에 걸친 사람들의 그 마음, 잘되게 하는 마음이 이 마이산 탑사에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가족에 대한 마음, 또는 뭐 우리 모두 함께 좀 어울려서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을 이 탑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은 대충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여기 지금 있는 사진들은 다 책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책에 없는 사진이 저기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사진인데, 이거 우리 김영진 님이 뭔가 저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으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동두천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그래도 동두천 이 시민분들이 오셔서 동두천에 50년 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여기가 어딘지도 한번 알아보자, 그러는 이제 의도로 이제 앞에서 저희가 보신 거 보면은 뭐 영도다리, 창경원 하면은 정확하게 그 건물들이 있어서, 건축물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는데, 아까 저희가 보신 피막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너무나
이게 변화가 크니까 도대체 그 위치가 어딘지 50년 전에 찍은 위치가 어딘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늘 찍을 때 뭐가 근거였냐면은 간판 같은 게 근거입니다. 오래된 간판들이 있으면 그 간판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조성봉 선생님이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신 저 사진을 저희가 이제 스캐닝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걸 이제 파일을 이제 동두천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진에 보니까 중앙원이라는 간판이 딱 보였어요. 중앙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도서관에 주무관님이랑 이제 여기가 어딘지 좀 찾아달라 했더니 이제 열심히 주무관님이 알아보셨더만 71년 당시에 중앙원 옆에서 약국을 하신 약사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한 80이 되신 분이 동두천에 샀어요. 예, 이 장소가 지금의 71년도 저 장소가 여기다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그랬는데 한눈에 봐도 그 도로가 너무 작아요. 뒷골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천 교수한테 이건 맞냐 했더니만 좀 한눈에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조성봉 선생님의 따님이신 조은희 대표님한테 간판을 조금 더 찾아봐 달라. 그럼 간판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조성봉 선생님 따님께서 그 옛날 사진집을 보시더니만 동두천이 아니고 평택이래요. 예, 그래서 평택인데 제가 파일명을 동두천으로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 동두천 도서관에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제 동두천인 줄 알고 저기 이렇게 직접 인화를 하셨다 이 얘기니까 지금. 예. 예. 미국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있네요. 군부대가 있었다는 군부대가 있어. 군부대가 있었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영 엉뚱한 데를 짚었다. 엉뚱한 데. 괜히 고생시켰다. 예. 고생시켜 우리 주무관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예. 그리고 이제 저 사진 관련 이제 끝나면 50년 전의 사진이 이렇게 찍다 보니까요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요 이 피사체인 대상물을 가립니다. 나무가 많이 가리고 건물들이 막 쑥쑥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요새 건물들은 창들이 이렇게 열 수 있는 창이 아니라 이렇게 통유리로 돼가지고 그것도 찍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50년 전후의 사진을 찍는 것들이 또 나름 좀 애로사항이 좀 꽤 많았습니다. 저는 김창희 대표님이 네, 뭐 사진 찍는데 이로점은 뭐 우리 형제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높은 곳에서 찍었는데 이 각도가 도저히 찍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 정부종합청사 안에서 찍었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가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도 외교부 통일부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때 또 누구한테 부탁도 하셨다고. 그 옆에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은 종합청사에서 찍어야 되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게 해서 옥상을 제가 막 살펴보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김현장 사무소에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찍기도 하고 찍었습니다. 네. 여기 저희 책에는 나오고 여기 오늘 소개는 안 했는데 저기 어디죠? 거기 오죽헌은 제가 강릉에 친구 만나러 놀러 갔는데 갑자기 형진한테 전화가 와갖고 야 너 어디냐 강릉 아니냐 그래서 강릉에 놀러 갔다니까 이거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저는 강릉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다시 오죽헌 가서 사진 찍으라고. 간 김에 찍어야 된다. 또 오죽헌에 갔는데 그곳 찍었던 71년도 사진 위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시간을 고생해서 사무소에 겨우겨우 물어서 갔더니 가서 보는데도 원래하고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정화 사업을 하면서 바꿔보려고 했고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도 있고 이게 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금요일마다 경향신문의 반세기 기록의 기억이라고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썼으니까 다음 주는 형제님이 쓰고 그 다음 주는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혹시 경향신문 혹시 지나다가 또는 뭐 은행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펼쳐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